프로토타입. 자바스크립트는 함수형 언어이면서 프로토타입 언어라 부르는데, 프로토타입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이제 S13, 14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요거 14. 자, 14는 이제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면 그 다음 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은 아직 여기 if s for 펑션까지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오늘 복습하는 위주로 했고 this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진도를 나갑니다. 오늘 진도 빠르면 요거까지 나가려고 했었어요. 저기 우리 이제 프로토타입 익스텐즈 여기 와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프로토타입 언어,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프로토타입 언어라 불러요. 자, 우선은 자 밑에 것 좀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user라고 하는 요 함수를 선언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무슨 함수라 부르죠? 생성자 함수라 불러요. 또는 다른 말로 타입이라 부르죠. 타입. 자, 우리가 이렇게 타입을 선언하면, 자,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함수를 선언하면, 자, 어떤 게 만들어지냐? 시제품이 만들어져요. 시제품. 자, 이걸 기반으로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객체를 네모로 표현해 볼게요. 네모. 자, 여기에 이제 유저를 기반으로 만든 시제품이 만들어져요. 자, 이 시제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타입이라 불러요. 이때 이 시제품을 만드는 언어를 프로토타입 언어라 불러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몰라도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고요. 좀 유식한 척 하고 싶어. 좀 유식한 척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자, 우리가 프로토타입 얘기를 하면 자, 유식한 척 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면접에서 이 사람 어디까지 배웠나 확인하는 용도로 자, 면접관이 이렇게 세워놔 놓고 자, 여기 프로토타입 아는 분 이렇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 한 명씩 이제 설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는 분하고 이렇게 손들고 프로토타입이 뭔지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산점이 붙겠죠. 플러스 플러스 1점 이렇게겠죠. 자, 여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우리가 타입을 명시하면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걸 언제 쓰느냐? 내가 new 연산자로 유저를 이렇게 호출해요. new user. 자, 그러면 이 시제품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때 이 기반은 누구랑 비슷하냐? 상속이랑 비슷해요. 상속. 자, 그래서 이 시제품을 기반으로 유저를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프로토타입 언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럼 자바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바는 이 코드를 클래스로 쓰고, 그렇죠? new user라면 이 코드를 기반으로 그냥 객체가 만들어져요. 자, 그것이 자바 코드고요. 이 코드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면 그것을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자, 밑에 잠시 보자면 자, 지금 현재 자,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요. 이때 이 프로토타입의 이름을 자, 유저의 시제품인 프로토타입이라 불러요. 자, 실제로 이런 객체가 만들어져요. 프로토타입은 객체예요. 객체.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new user 철수라 하면 누구를 기반으로? 이걸 기반으로 유저가 만들어져요. 자, 내가 new user 0이라면 이걸 기반으로 0이가 만들어져요. 이때 이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이 친구가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 연결. 자, 그냥 이 두 개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자바는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유저 안에 자, 유저라는 객체 안에 이 친구를 또 만들어서 new 프로토타입을 또 만들어서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 지향 문법이고요. 자, 이게 상속이라고 부르죠. 상속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객체 지향 문법이었다.
객체를 만들어서 누굴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상속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 그냥 이렇게 곁다리만 싹 걸쳐 놓고 있고 참조만 해요. 자, 이때 곁다리를 걸쳐서 참조 연산자가 있는데 언더스코어 프로토라고 불러요. 자, 이 두 개의 관계는 이렇게 언더스코어 프로토로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자, 나의 언더스코어 프로토, 내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누구야? 라고 하면 유저의 프로토타입이 나와요. 자, 유저의 프로토타입. 자, 다시. 자, 내가 함수를 만들면 프로토타입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객체를 만들면 누구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해요. 자, 프로토타입을. 자,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찾으면 언더스코어 프로토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상속이에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상속입니다. 상속이라는 건 뭐다? 내가 다른 객체를 포함하는 걸 얘기해요. 자, 이때 이 친구를 자식이라 부르고 이 친구를 부모라 불러요. 부모. 내가 부모의 요소를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을 부모-자식 관계라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유저에 A가 없다. 자, 여기에 A가 없다. 그러면 여기 곁다리로 찾아가서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A가 유저에 없어요. 그러면 곁다리로 이렇게 찾아가서 누구를 가져가요? 프로토에 있니?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가져와요. 그러면 상속이니까 이 프로토타입은 또 누구를 또 상속할 수 있어요? 다른 객체를 또 상속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B가 있다. 내가 B를 참조했다. 자, B를. 자, 이 두 개는 프로토로 참조하고 있겠죠? 언더스코어 프로토로 참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정은체 관계는 이렇게 참조의 관계가 있어요. 참조. 그럼 내가 다시 유저에 B가 없어. 그러면 찾으러 가요. 너 B 있니? 없네? 또 찾아요. 너 B 있니? 있네? 하고 B를 가져와요. 자, 이게 부모-자식 관계예요. 자, 부모-자식. 예를 들어서 자, 나한테 B가 있어. 그러면 굳이 찾아가지 않고 B를 가져오죠. 만약에 없으면 B를 찾아가고요. 이때 자식이 우선순위를 가져요. 이것을 우리가 상속이라 불러요. 내가 부모의 요소를 그대로 쓰고 자식이 부모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것. 근데 이때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차이는 뭐냐? 자바는 부모를 객체로 만들어서 포함해요. 부모를 객체로 만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A가 없어. 이거를 이제 유저가 참조하고 있어. 여기 A가 없어. 그러면 부모한테 가서 A를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가져가요. 선생님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자, 이 친구는 객체를 만들 때 부모를 객체로 두 개를 만들고 있고요. 자, 객체를. 자, 이 친구는 자, 부모가 하나인데 이거를 재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차이예요. 자, 그래서 얘는 메모리가 하나인데 재사용하니까 절약되고 자, 방금은 매번 만드니까 객체를 메모리를 절약하지 않아요. 자,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언더스코어 부모는 누구다? 나는 프로토 기반을 하고 만들었으니까 프로토 타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상속을 배우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예제가 프로토타입 상속에 대한 얘기예요. 프로토타입 상속. 우리가 상속을 영어로 익스텐즈라 불러요. 실제로 자바에서는 상속을 어떻게 해요? 클래스 A가 상속한다. B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가 객체가 될 때 B도 객체로 만들어져요. 자, 요게 클래스의 상속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타입 상속을 하지 않아요. 물론 스태틱 슈거가 있긴 한데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간의 상속을 해요. 자, 밑에 가서 배워볼 건데 자, 조금 내려서 볼게요.
지금 보면, 자, 이 유저가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자, 그 친구는 누구를 상속받고 있냐?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을 상속받고 있어요. 자, 요거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우리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료형의 루트 타입이 있어요. 근간이 되는 타입이란 뜻이에요. 자, 이 친구를 이상하게 다 약속으로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거는 자바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료형의 뭐가 되는? 근간이 되는 타입. 그래서 자료형의 조상 타입이라고도 불러요. 그죠? 조상 타입.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저를 써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미 자바스크립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이미 존재해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쓸게요.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유저를 만든다. 그러면 유저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겠죠? 자, 유저 프로토타입이 유저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는데, 자, 모든 타입의 근원은 오브젝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언더스코어 프로토로 상속하고 있어요. 상속. 자, 이건 상속이란 뜻이죠. 그래서 유저는 부모로 오브젝트를 가져요. 자, 그래서 모든 객체가 오브젝트를 부모로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를 루트 타입이라 불러요. 그렇죠? 루트, 근간이 되는 근원의 타입. 누구의? 자료형의 타입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내가 예를 들어 new 유저를 철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누구를? 프로토타입을 상속하죠. 프로토타입을 상속해요. 자, 근데 이 친구는 또 누구로 연결돼 있어요? 오브젝트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유저의 프로토타입은 유저 프로토타입이고, 유저의 상속은 프로토타입이고, 그것의 상속은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과 연결을 하고 있고, 이 근원에는, 루트에는, 그죠? 조상에는 뭐가 있다?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U1에 언더스코어 프로토. 자, 이거는 유저 1의 프로토타입이죠. 언더스코어 프로토 하면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나와요. 자,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네,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를 상속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객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었어. 그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오브젝트 프로토타입. 근데 내가 이렇게 타입을 쓰고 이걸 객체로 만들면, 자, 오브젝트를 유저가 상속받고 있고, 유저 프로토타입이 이걸 기반으로 유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물은 거예요? 다른 거 물었어요? 아,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선언되어 있을까요? 오브젝트 이렇게 써져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근원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겠죠. 그쵸? 자, 우리는 이 친구를 다 상속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유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유저를 했을 때 유저 프로토타입이 만들고 그걸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도 이미 오브젝트 함수가 있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의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진 거를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질문이 참 좋았네요. 자, 또 궁금한 거?
없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언더스코어는 무슨 뜻이다? 상속을 얘기해요. 상속. 자바스크립트의 상속은 그냥 곁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을 상속이라 말해요. 자바스크립트는 상속은 뭐예요? 포함하고 있는 것.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 포함하고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곁다리를. 자, 곁다리를 거치는 이유는 뭐다?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포함하면 매번 부모를 만들어야 되고, 곁다리를 거치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참조하고.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거 참조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자, 전부 다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얘가 바뀌면 모든 참조가 영향을 받아요. 누구처럼? 우리가 스태틱 파이널 상수처럼. 자, 우리가 배웠던 스태틱 그 모든 글로벌하게 공유되고 있는 친구가 바뀌면 참조하고 있던 친구도 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자, 그냥 이 친구를 만들어 놓고 너무 많이 참조하지 말고 웬만하면 한두 개 안에서 끝내도록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부모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게 아이고. 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바뀐다고 얘가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그죠? 이게 바뀐다고 얘가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각자가 영향을 주고받는 게 이게 객체지향문법의 상속이에요. 객체 상속. 이게 뭐예요? 프로토타입 상속. 아, 왜 이럴까 진짜. 그만하래요. 자, 실습이나 하래요. 자, 나 이제 오를 띄울 거니까 실습이나 하래. 자, 실습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자, 여기 쭉 와서 레슨 23이네요. 자, 세모 만들기 HTML 레슨 23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자, 여기도 타이틀은 프로토타입 언어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할게요. 프로토타입 언어 자바스크립트. 자, 제목도 H1 자, 스크립트. 자,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띄우고 라이브헤드 띄우고 마우스 오른쪽 검사 콘솔. 자, 내가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 자, 이 객체는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오브젝트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을 상속해서 만들어요. 자, 이때 상속은 우리가 언더스코어 프로토라고도 불러요. 자, 이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생성이라는 말은 객체지향 문법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프로토타입인데 이상하게 썼다죠? 프로토타입. 자, 프로토타입 상속으로 생성한다. 그러면 이것은 프로토타입 언어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말은 뭐다? 프로토타입 언어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문법이라고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로그로 자, OBJ를 봤어요. 그럼 OBJ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상속을 받고 있대요.
자, 그래서 누구를 상속받고 있나 볼게요. 자, 누구를. 자, OBJ의 언더스코어 프로토예요.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이렇게 누가 나오냐?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이 나와요. 자,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 자, 이 친구가 무슨 타입?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돼요. 자, 이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오브젝트에 유용한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has one property. 이거 배웠죠? has one property. toString, 뭐 value of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속 관계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프로토타입 언어라 불러요. 자, 이 친구는 자, 아주 특이한데, 자, 우리가 타입을 명시하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타입만 명시하면 자동으로 프로토타입이 생성된대요. 자, 한번 타입을 명시해 볼게요. 첫 번째 타입 명시하는 방법은 생성자 함수겠죠? 유저 해볼게요. 자, 유저. 자, 내가 좀 있어 보이게. 자, this.name 또 쓰죠, 맞아? this.a 할까요? a는 20. this.b는 30. 이렇게 써요. 자, 타입인지 확인하도록 객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let. 그냥 obj는 new user 이렇게 할게요. obj const네요. 죄송해요. 자, const의 user는 new user 이렇게 하고, 자, 로그로 user를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A, B가 만들어져요.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자, 타입을 명시하면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자바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타입은 타입이에요. 자, 타입은 그냥 타입. 그런데 프로토타입 언어는 프로토타입을 만든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유저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유저. 자, 유저라는 타입이 어떤 건지 봤어요.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난 그냥 코드야. 그죠? 난 그냥 코드야. 그런데 자, 유저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프로토타입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선언하자마자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생겨요. 자, 프로토타입은 생성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보면 생성자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증명을 어떻게 했어요? 자, 위로 올려서. 자, 우리가 타입을 명시하면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는 걸 증명했어요. 유저를 만들면, 타입을 만들면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요. 자, 두 번째 증명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증명은 뭐냐? 이 유저가 이 프로토타입을 상속받으면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이 유저가 이 프로토타입을 지금 현재 여기 오른쪽에 출력되고 있는 이 친구, 자, 이 친구를 기반으로 만들었대요. 자, 이때 이 기반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언더스코어 프로토.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상속이라 불렀어요. 상속.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상속하면서 객체를 만든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자, 증명은 자, 내가 일단 유저의 언더스코어 프로토가 뭔지 볼게요. 자, 로그로 유저가 누구를 상속받고 있니? 이렇게 써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다? 유저가 누구를 상속받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또는 부모는 얘기했죠. 부모, 상속은, 부모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모가 유저 프로토타입이래요. 자, 볼게요. 자, 요거 두 개가 같은 거래요. 자,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래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죠?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자, 혹시 유저 프로토타입이랑 같니? 자, 이렇게 할까요? 자, 하나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여기 올려놓고. 자, 혹시 같니? 유저의 프로토타입이랑. 자, 이건 뭐예요? 혹시 내가 상속받고 있는 게 타입의 프로토타입이니? 내가 생성한 유저 타입의 프로토타입이니?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토타입이니? 자, 이거는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상속으로 객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증명이 뭐다? true이면 객체는 프로토타입 상속으로 객체를 생성해야죠. 이렇게 생성 이렇게 하죠. 자, 요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true인지 볼게요. 자, true가 나오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상속으로 프로토타입 상속으로 객체를 생성해요. 아주 특이하죠. 특이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우리가 객체 상속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언더스코어 프로토는 상속하는 거예요. 자, 상속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상속하실 수 있대요. 자, 한번 상속해 볼게요. 자, 객체를 두 개 만들어 볼게요. 객체를. 자, 컨스트에, 유저가 이미 있죠, 그쵸? 그냥 만들게요, 그쵸? 심플하게. 자, 컨스트에 A가 있어요. A 이미 있나요? 볼게요. 자, 없죠, 그쵸? 없어, 오류가 안 떠요. 자, 이 친구는 네임이 있어요. 네임. 자, 그리고 B도 만들게요. 컨스트에 B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나이가 있어요. 자, 현재 지금 A에는 나이가 없죠. 자, A에는 나이가 없어요. 자, 나는 나이를 갖고 싶은데 좀 곁다리로 갖고 싶어. 자, 나이를 갖고 싶은데 곁다리로 갖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상속이에요. 자, 상속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자, A의 프로토 나의 상속 관계는 누구다? B다. 요게 상속이에요. 뭐예요? A의 부모가 B다. 자, 그러고 나서 이 undefined가 바뀌나 볼게요.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우리가 프로토타입 언어를 왜 알아야 돼요? 상속을 하려고 알아야 돼요. 상속을 하려고. 자, 함수도 상속이 되나 한번 볼게요. 함수도.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A에는 info가 있고 자, 너무 옆으로 쓰면 여러분들 보기 힘들어 하니까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로 할게요.
자, 인포는 지금 현재 this를 쓰면 오류가 이게 화살표 함수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info라고 할게요. 자, info. 자, info로 호출하면 info라고만 출력해요. 뭐 심플하네요. 한 줄로 쓸게요. 자, B에도 하나 만들게요. 자, B도. 자, B는 call이라는 게 있어요. call, 부른다. 자, 이 친구도 화살표 함수로 심플하게 call이라고 할게요. 지금 현재 A는 info만 있고 call이 없죠. info만 있고 call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을 하면 info나 call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볼게요. 자, A.info. 그러면 info가 뜨겠죠? info. 자, 지금 당연히 상속하기 전에는 안 됐지만 A.call이라고 하면 call이 뜨죠. 자, 이렇게 없는데 됩니다. 자, 근데 상속에서는 항상 자식이 부모보다 우선이에요. 자, 이 상속은 어떻게 찾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다시 하자면, 자, 지금 A라는 객체가 있어야죠. A라는 객체. 자, 여기에 name이 있고, 그렇죠? name은 그냥 n이라고 할게요. info가 있어요. 자, i라고 할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누구를 상속받고 있냐? 누구를? B를 상속받고 있어야죠. B. 자, 언더스코어 프로토로 창조하죠. 자, 여기에서 똑같이 age가 있고, 그 다음에 call이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찾느냐? 내가 만약에 age라고 했어야죠. 여기 age죠. 자, 먼저 여기 가서 물어봐요. 너 있어, age? 없잖아요. 없으면 누구를 타고 가냐? 이 언더스코어 프로토를 타고 넘어가서 여기에 age가 있냐 물어봐요. 있으면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타고 넘어가기 전에 여기 age가 있어, 이미. 있어. 그러면 굳이 타고 넘어갈 필요 없죠. 우리 스코프 체인처럼 이때 age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항상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자식이 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도 a가 있고, 자, a는 10. 자, 여기도 a가 있어요. 여기 쉼표하고, 여기 a는 1000. 자, 내가 a.a 그러면 b까지 굳이 타고 갈 거 없이 a를 출력한다고요. 볼까요? 자, 로그로 a.a 하면 이거는 10이 되죠. 이렇게 굳이 타고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만약 이 친구가 주석을 달면 없으니까 타고 넘어가서 1000이 되더라. 자, 이것이 상속입니다. 상속. 자, 이것이 뜻하는 건 뭐예요? 자식이 부모보다 우선이죠. 자식이 부모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